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대표님께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빅데이터는 어차피 데이터다. 근데 실전은 좀 다르다. 그래서 네. 실전 투자하신 분들에 비하면 실전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이런 거 실전으로 나눴을 때 김기원 너는 이론만 아는 거 아니냐? 그죠. 근데 백전백승이라고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실전 투자도. 네.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드디어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보통 유료 강의에서나 이렇게 좀 제가 푸는데, 네. 예, 오늘은 제가 엄청난 제가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큰맘 먹고. 이게 잘 들으세요. 진짜 이게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은 이 부동산 매수 매도 노하우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투자를 했던 건이고요. 어디 지역이죠? 어디냐면 네. 평택이에요. 아, 평택. 네, 그래서 평택에 이제 한 채당 2억 정도 수익을 제가 올렸고요. 몇 년도에 매수하셨어요? 2020년 2월 달에 매수를 해서 2023년에 매도를 했죠. 그 사이에 2년 정도 수익이 나신 거예요? 네, 2억 이상 수익이 났죠.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이 뭐 얼마가 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또 우리 김 박사님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취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 김 박사님도 이제 실제 이제 부동산 박사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투자도 해보셨을 거고 아마 주식 투자도 대부분 또 조금씩은 해보잖아요. 네. 성공적인 투자는 뭘로 결정이 되는 걸까요? 수익 창출? 네. 수익 실현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사실은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 기다림에서 사실은 네. 실패와 성공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지금 역시 지금 몇 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좀 희망이 보이는 것들도 있고 네. 이미 나락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나락으로 간 네, 투자도 있어요? 나락. 그럼요,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운 100%와 실력 100%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은. 그쵸. 근데 운이라는 거는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운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운이 아니라 내가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내가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를 또 언제 살 건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의 수준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수준이라는 게 이제 네. 내가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그럼 대표님은 빅데이터로. 저는 제가 이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을 공부한 것만 제가 엄청난 한 3년, 4년 동안 제가 거의 5천만 원 이상 들여서 제가 부동산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거의 다 연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저는 부동산 매수 매도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어요. 사실 부동산 강의하고 고수라고 하는 분들도 역전세나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한 건도 없고 전부 다 성공적인 투자를 했었고요.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쉬워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욕심을 내려놓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죠. 대부분은 이제 따라가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혼할 때가 됐어요. 혹은 내가 이사할 때가 됐어? 그러면 하는 거야. 그렇죠. 내 상황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맞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타이밍 안 보고요. 지역 안 봐요. 왜? 타이밍은 내가 집 필요할 때가 내 타이밍이야. 그 다음에 지역은 뭐예요? 내가 회사가 예를 들면 강남이야. 아니면 내가 회사가 어디 판교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내 돈의 사이즈에 맞춰서 그쵸? 집을 정하잖아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과 지역 선정을 뭐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자,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예, 진짜 1,000만 원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김 박사님 미혼이시잖아요. 네. 자, 내가 미혼이야. 그럼 원하는 남자의 조건이 있겠죠? 그쵸? 대부분은 이것만 생각해요. 진짜 고수는 뭐냐? 아, 내가 이만한 조건의 남자를 내가 만나고 싶어. 그럼 뭘 생각해요? 과연 나는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나도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어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좋은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떤 준비와 어떤 대가를 치렀냐라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준비와 대가를 치렀는지, 먼저 김기원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부동산 책 강의만 제가 5천만 원 이상 썼어요.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렀죠. 저는 아직까지 저보다 많은 대가를 치러본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타이밍과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타이밍과 지역 선정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재건축 재개발의 전문가, 지역 분석의 전문가, 뭐 경매의 전문가, 그냥 이거의 전문가인 거지 지금 어디를 사야 되고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왜냐하면 지속 반복 가능한 성공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이 부동산 시스템을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만든 거고요. 창업을 하기 전에. 대표님이 기존에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갑자기 부동산의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 계기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오랜 기간 한 20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엔 IT 회사에 근무했었지만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부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부동산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공부만 죽어라고 한 거예요. 공부만 죽어라고 한 거예요. 3년 동안 귀 닫고 눈 감고 미친 듯이 부동산 공부해서 마음 열고 이 사람 저 사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대가를 치렀고요. 자, 둘째, 제 사비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이 빅데이터 리치고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저에 대한 히스토리를 부동산 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세돌 그때 AI를 바둑뒀잖아요. 인공지능 첫 대결할 때 2026년 그렇죠. 2016년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인공지능 이제 어떤 트렌드에 대한 책을 보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거다. 인간은 아무리 본인이 뛰어나도 그렇죠? 임장 다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 전국 팔방 어떻게 임장 다녀?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게 울산이든 부산이건 대구건 서울이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내가 취합을 해서 이런 종합 분석 시스템을 만들면 그 누구보다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보지 뭐.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제 사비를 들여서 이걸 만들었고, 이걸 왜 만들었어요? 부동산 투자 잘하려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투자를 당연히 했겠죠? 16년부터. 매수는 2020년 1월 초, 2020년 2월 달이 마지막 매수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도만 했고요. 그리고 단 한 채의 역전세나 단 한 채의 실패 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적인 부동산 매수매도를 꽤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제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근로소득도 벌어보고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도 벌어봤지만 너무 많은 우리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너무 많은 부동산 큰 시세 차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말 뭔가 엄청난 걸 만들었는데 누구한테도 공개하기 싫은. 솔직히 우리 김 박사님이 미치고님이 이런 거 만들었어. 공개하고 싶을까요? 원래 돈은 혼자 버는 거 몰래 벌라고. 네. 저도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네.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그 길을 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창업이라는 걸 제가 하고, 그리고 제가 창업하기 전에 연봉이 뭐 한 3억 5천, 4억 정도 받았는데, 창업하고 나서는 제가 연봉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초창기 1년 동안 제가 연봉 10원도 안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2년 차 때는 제가 5천 정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부동산 쪽에 깊이 있게 제가 연구하고 시스템 만들고 해온 지가 벌써 13년 정도 됐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물론 대가를 많이 치렀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제 인생을 걸고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냥 뭐 맨날 유튜브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오르네 뭐하네 이런 거, 김기화 하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좋아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발전하는, 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이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생을 쭉 살아보고 이제 저도 돌이켜보고 많은 사람도 보니까 우리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실패하지 않는 걸 피해가는 것. 그렇죠. 그쵸, 맞아. 이상한 거 헛짓거리 안 하면, 쉽게 얘기하면 헛짓거리 안 하면 돼요. 헛짓거리. 근데 딴 거 잘하다가 꼭 헛짓거리해서 어떻게 돼요?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실패하지 않는 것만 피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자, 근데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니까.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프롭테크 이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동산 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그 많은 투자자분들도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네. 그걸 보고, 어디가 뭐 수입, 입주가 많구나, 수요가 많구나를 분석하고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표님처럼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읽는 게 일반인보다 당연히 깊을 거고요. 같은 데이터를 봐도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해석이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데이터를 잘 읽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 이런 노하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이거는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제가 오늘 이제 할 거예요. 네, 이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정말 정신 집중해 들으면 이 강의, 이 시간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100%는 아니지만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노하우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쵸.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쵸. 자, 뭐랑 똑같냐?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김 박사님은 아직 미혼이시니까, 자, 어떤 배우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다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아니 얘기해 보세요. 네, 괜찮아요. 자, 일단은 저랑 잘 맞아야 되고요. 성격이나 뭐 이런 대화가 잘 맞아야 되고요. 가치관이 좀 반듯했으면 좋겠고요. 성실했으면 좋겠고요. 뭐 어느 정도 좀 자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의가 있었으면. 너나 잘해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참고 들어볼게요. 또. 질문이 잘못된. 뭐 점점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필요 없고 저는 이러이러한 배우자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가 저는 빠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책임한 사람. 뭐 예를 들면 딱 제가 싫어하는 게 무책임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오케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더 있지만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좀 살짝 지금. 자,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다 들어가 있네. 중요하죠? 외모 안 봐요?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외모는. 많이 안 봐요? 못생겨도 돼요? 못생겼다는 기준이 주관적이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뭐 외모는 중요하고 성격은 중요하고. 성격 중요하고. 자, 능력 어때요? 능력 봅니다. 경제적 능력. 보죠. 자, 학벌. 학벌은 뭐 그렇게까지. 그다음 안 보고. 집안까지는 왜냐면 만나봐야 집안에 돈이 많아. 그런 집안? 집안에 그런 화목한 집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뭐 화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적이잖아. 근데 자산은 어때요? 확실하잖아. 네, 그렇죠. 집안에 돈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니 생각과 말이 따로 놀라 그러. 솔직하게 얘기해. 지금 뭔가 꾸미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자, 건강은 어때요? 건강했으면 좋죠. 당연하죠. 건강 중요하죠. 자, 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좋고 능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건강까지 좋아.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응?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동산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비싸겠네. 마음에 들죠.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모든 게 이런 좋은 사람, 나만 사랑한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뭐 드라마에서 있던데. 그렇죠. 드라마에서는 있죠. 현실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뭐가 좋은 것보다는 최소한 이 중에 하나는 꽝이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외모 능력 너무 좋은데 성격이 꽝이에요. 괜찮아요? 자, 성격과 외모가 좋은데 능력이 완전 꽝이야. 괜찮아요? 잘생기고 막 너무 말도 잘 통하고 예의 바르고 너무 좋아. 근데 너무 가난해.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 괜찮으세요? 그러네요. 응? 그냥 다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네. 그러니까 최악이 없는 게 좋은 거네. 맞아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이상 되고 나쁜 게 없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을 맺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것과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노하우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노하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수요를 봐야 됩니다. 둘째, 공급 봐야 되고요. 셋째, 호재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수요는 뭐예요? 지금 저평가 됐냐 안 됐냐? 사람들이 사기에 싸냐 안 싸냐? 저평가 됐을 때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늘고 있냐 안 늘고 있냐? 그 다음에 인구가 늘고 있냐 안 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수요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가 좋고, 자, 공급이 좋으려면 향후에 입주 물량이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이 작거나 감소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급도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까지 있으면 좋아요? 호재까지 있으면 너무 좋죠. 호재는 뭐가 있어요? 일자리 호재랑 교통 호재가 있어요. 사람은 모든 조건이 다 좋은 사람은 없지만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부동산에 있다. 모든 데이터, 사람으로 따지면 성격, 능력, 체력, 이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부동산이 있다 없다? 있어요. 대신 조건, 악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비싸다.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향후의 가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비싸다고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 돈 투자 대비 수익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할 수 없다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투자할 수 없는 금액 20억, 30억, 50억짜리 네. 그거 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1억 정도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부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노하우만 내가 이런 의사결정 프로세스만 내가 제대로 갖고 있다라면은 뭐예요? 부동산 투자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체크리스트 투자 체크 2.0 요번에 업데이트 된 거. 그래서 기원 책 요거 쿠폰 입력하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매 전성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또 경매에 대한 무료 체험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원 옥션 네, 요거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쿠폰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가시면 여기 이제 마이라고 있습니다. 홈에 리치고 홈에 가시면 마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가시면 이제 되는데 요거 이제 제가 한번 리치고 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인가요? 네. 자, 여기 이제 리치고 이제 홈에 들어가시면 이게 PC 화면이나 앱이나 비슷합니다. 자, 여기 가시면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프로필 들어가시고 그럼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경매 상품 여기 이제 쿠폰 집어넣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 이제 쿠폰 멤버십 쿠폰 상품 그래서 여기다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원 체크 투자 체크는 기원 체크. 그 다음에 경매 체험은 기원 옥션. 이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댓글에다 고정 댓글에도 이거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체험을 좀 해보시면 부동산 의사결정에 상당한 많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